지금 현재 미국채 채권 금리가 30년물이 5.16%까지 5%가 돌파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과 채권 둘 다 안 좋다. 뭔 말이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조정의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미국 채권의 이 금리 급등이 어떻게 보면 원인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채 채권 금리가 그 최고치를 찍었던 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6%를 찍었고요. 그리고 30년물이 5%를 돌파해서 지금 현재 5.16%까지 상승을 했던 그런 지금 현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시게 되면요, 5월 18일 기준입니다. 어제가 미국 채권 금리가 최고치를 찍었던 날인데, 그 미국 채권 금리가 현재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30년물이 5%를 돌파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금리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고요. 곡선 전반의 국채 금리가 1년 만에 최고 수준. 뭔 말이냐면은 그 10년물, 30년물, 뭐 2년물 할 것 없이 현재 지금 모든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산 시장의 할인율을 끌어올린다.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위험 자산인 뭐 이제 주식이나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채권을 사면은 5년, 예를 들어 10년, 30년 채권을 사게 되면은 이제 매년 30년 동안 이자를 5%씩 따박따박 준다는 얘기인 건데, 이렇게 되면은 주식에 돈을 넣기보다 채권에 돈을 넣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서 채권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주식이 빠지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등된 원인은 뭐냐? 첫 번째로는 구조적 인플레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가 미국 기준으로 6%를 찍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3년 내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3.8%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는 이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겁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지속적으로 가속화돼서 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우려하는 거고요. 여기 밑바탕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원유 충격이 있습니다. 브렌트유, 그죠? 브렌트유가 현재 지금 110불 이상으로 갔었거든요. 이것은 당연하겠지만 호르무즈가 봉쇄된 여파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40조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채 물량 반응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월가의 한 줄 진단은 뭐냐? 인플레이션의 바닥이 현재 영구적으로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어적으로 행동할 시기다 라고 하는 것을 주로 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고채가 오르고 있는 현상은, 금리가 오르는 현상은 지금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재 일본의 30년물이 4.2%를 경신을 했고요. 미국의 2년물은 4%대를 돌파를 했고 10년물은 4.61%. 그리고 영국의 길트채라고 합니다. 영국의 채권을 저희가 길트채라고 하는데 이것도 5%를 돌파를 했고요. 미국 30년물도 5% 돌파를 했고, 이제 영국의 30년물은 무려 5.8%. 사실 이 5%가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현재 지금 국고채 금리들이 돌파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글로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유가 급등이 사실상 원인이 있다. 근데 이런 무위험 금리 급등이, 즉 채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금리를 따박따박 주는 그런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할인율을 기계적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이것은 특히나 성장주의 밸류 압박을 한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조정하고 있는 이유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인플레이션과 유가가 이러한 금리 상승의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PI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2022년도 12월달 이후에 최고의 상승폭을 보였고 6%나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CPI도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렌트유, 호르무즈가 봉쇄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오르는 이 속도를 보게 되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런 각도로 오르고 있고요. CPI도 그와 비슷하게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한다라고 합니다. 즉 생산자 사이드에서 물가가 먼저 오르면 그 물가가 따라 올라오는 그림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그래서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야, 이렇게 물가가 빨리 오르면, 특히나 생산 물가가 빨리 오르면, PPI가 빨리 오르면 CPI도 이렇게 따라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현재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월가에서는 저물가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사실 페드가 금리를 올렸던 금리 인상기에 한 번 물가를 잡았었는데 다시 한번 물가가 오르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월가의 전망이다라고 현재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월가 하우스들이 이제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대부분 하우스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특히나 올해 인하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고 있고요. 거의 제로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하우스는 인상까지 얘기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하반기 인상할 수도 있다. 시티그룹도 위기시 인상 가능성 있다. 라고 하는 금리 인상론까지 현재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초에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사실상 대부분이 다 이제 빠졌고 이제 금리 인상까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이 채권 금리 상승의 원인 중 하나다 라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경고 신호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는 마이크 하트넷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되게 유명한 월가의 전략가지 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 30년물이 5%를 돌파하는 게 시장의 안정 마지노선의 붕괴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0년물이 5% 넘는 뜻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채권에만 돈을 넣더라도 매년 5%씩 금리를 준다는 얘기인 건데 이게 위험자산, 즉 주식의 프리미엄을 아주 심각하게 깎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 돌파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런 신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페드의 의장이 바뀌었죠. 신임으로 오신 이제 케빈 워시라는 분이 계신데 이 케빈 워시가 아직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케빈 워시가 매파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더 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주식 자금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런 핵심적 경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동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7년도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배경이 뭐냐? 현재 호르무즈가 막혀 있는데 호르무즈가 단기간에 열릴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보이질 않는다. 미국과 이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지금 계속 평행선을 밟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해협이 막힌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브렌트유가 150불까지 갈 수도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름이 되면 유가 이제 기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근데 냉방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수요는 늘어나는데 현재 공급이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브렌트유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금리 인하는 2017년도까지는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골드만삭스가 그나마 제일 낙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견조한 기초 체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보수적으로 보는 하우스가 이 골드만삭스거든요. 근원 물가를 보게 되면 근원 물가는 그래도 2%에 머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완만한 인하 여력이 잠존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P에 대한 전망을 7,600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S&P가 7,400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수 레벨에서는 상방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AI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골드만삭스의 이제 그런 전반적 전망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비관론적 의견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바닥에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주식과 채권 둘 다 안 좋다. 뭔 말이냐?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내리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이 내린다는 게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도 같이 내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6040 포트폴리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뭔 말이냐?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이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대안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글로벌 매크로, 시장 중립, 퀀트 멀티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무상한 알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JP 모건의 주장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시티은행도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듀레이션 축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듀레이션 축소는 뭔 말이냐? 장기채에 대한 투자를 이제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단기채와 금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AI 인프라에 대한 지연 경고까지 같이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현재 AI 인프라 투자하는 회사들이 다 늘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돈을 자기들 자체 자금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채권 통해서 조달을 하거든요. 근데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약간은 지연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 플레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시티은행의 전망이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클레이즈란 곳도 비슷하게 전망을 합니다. 회사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회사채에 대해서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되게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들에 대해서 일종의 신용시장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클레이즈의 의견이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절대 수익형 헤지 펀드가 되게 중요해지겠다. 퀀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신다는 거고요. 자, 저희가 이 전반적인 사이클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게 되면은 요렇게 저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자 비용이 올라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제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에 대한 이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이자를 내기 위해서 국채를 더 늘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국고채 발행이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채권의 공급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내립니다. 그 말은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다시 오르게 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국고채가 어떻게 보면은 상승이 이자 비용을 키우고 이를 메우려고 더 많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다시 금리를 밀어올리는 재정 주도적 부채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게 월가가 현재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면밀히 관찰을 하고 이 부분에서 이슈가 터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월가 하우스의 주요 의견이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할인율 충격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멀티플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멀티플이 높은 기업들은 아주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먼저 타격을 받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성장주를 투자하는, 특히나 고 PER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보통 이런 섹터가 소프트웨어 섹터가 많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섹터가 이미 많이 가격이 내렸는데 이게 더 내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뭔가 충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월가가 걱정하는 부분이겠다 라는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현재 계속 올라오겠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채권 자격난이라고 합니다. 채권 비질란테라고 해요. 자, 이 채권 비질란테들이 어떻게 보면은 채권 금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채권 시장의 악순환 사이클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여기 있는 월가의 그 가장 베테랑 이코노미스트 에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6대 IB가 지목한 최우선 리스크들은 무엇이냐? 일단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요인이고, 물가 상승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적 원인은 현재 유가가 올라가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근데 그것이 단기간에 해소될 여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고금리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특히나 성장주 위주의 멀티플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AI 인프라 건설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 인플레이션과 공급 측면이 금리 변동성을 키우게 되고, 이것이 그 위에 증폭 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지금까지는 특히나 이제 4월 달까지는 주식이 계속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S&P 500이 신고가를 찍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채권 금리가 5%를 넘은 시점에서는 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를 되게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채권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되게 면밀히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 헤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 자산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원자재, 금과 같은 자산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헤지 펀드, 그리고 퀀트 멀티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 편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전략들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헤지를 반드시 고려할 시점이었다. 특히나 채권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을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에 보시면은 고정 댓글에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들어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신청하시기를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가비는 100% 무료입니다. 참석하시게 되면 이제 제가 90분 동안 이 퀀트 투자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 블랙스완 전략으로 이번 이란 전쟁에서 우리가 블랙스완 해지 전략으로 10배, 20배 수익을 냈었던 그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었는지, 그리고 주식 플래그십 전략으로 올 한 해 S&P에 비해서 초과 수익 25%를 만들어낸 핵심 로직 아이디어를 공개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 댓글에 보시면은 세미나 링크가 들어있으니까 참석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